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 그 이름답게 여기도, 심지어 여기도 물불 안 가리고 불이 붙습니다. Is it Oil machines. machines? 보통 중무장대 산업은 수도권 밖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선 석유가스 시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속칭 로딩 덩키라고 하는 지하 유정에서 기름을 퍼올리는 펌프인데요. 이건 모형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카스피해인데요. 그런데 잠깐. 카스피해. 분명 바다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 지도에서 보면 아무리 봐도 호수입니다. 윤지로 씨는 카스피해가 바다인지 호수인지 맛으로 감별해보겠다고 합니다. 과연 물맛은? 그건 이번 영상 맨 뒤에 공개하기로 하고요. 우선 카스피해가 진짜 바다인지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Yes, it's certainly lake. From geographical point of view, it's certainly lake. Largest lake of the world. Why It's do people lake. call it sea? Because it's large. Just is that one of the Because it's reasons? large, Oh my and God. this is Salt. This is Salt Lake. 카스피해가 바다인지 호수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쉽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석유와 가스가 묻혀있기 때문이죠. 만약 카스피해가 법적으로 호수라고 하면 카스피해에 인접한 5개 나라가 호수를 똑같이 나눠 갖게 되지만 바다라고 하면 해안선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권한을 나눠 갖게 되거든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아제르바이잔은 소련 붕괴 이후 이 문제로 한참을 다툰 끝에 6년 전 마침내 이렇게 결정합니다. 카스피해는 바다도 호수도 아니다. 해안에서 25해리 이내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역은 공동으로 관리하고 해저 자원은 잘 합의해서 나눠 갖자는 거죠. 이란을 빼곤 대체로 행복한 결말이었죠. 그래서 그 많은 석유가스로 뭘 하느냐. 돈도 벌고 전기도 만듭니다. 아제르바이잔은 2022년 123만 테라줄의 가스를 생산했는데요. 이 중 60%는 수출하고 40%는 요리도 짓고 난방도 하고 전기도 만듭니다. 아제르바이잔 전력의 93%는 가스 발전이죠. 카자흐스탄도 석유의 75%, 가스의 20%를 수출하고 전력의 25%를 석유가스에서 얻죠. 하지만 L'accord de Paris pour le climat est accepté. 파리협정은 개도국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이들 나라도 모두 NDC를 제출하고 에너지 전환을 약속했어요. 1990년 대비 2030년에 조지아는 35%, 카자흐스탄은 15%, 타지키스탄은 30에서 40%를 줄이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외부 지원이 있다면 조지아는 50에서 57%, 카자흐스탄은 25%, 타지키스탄은 40에서 50%를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As you know, these countries, our countries in Central Asia, are mostly like natural resource production countries. So selling always raw material is a bit not always a good for economy because you cannot have a lot of profit. That is why having this separation is basically shows the capability of the country itself. So not promising a lot, but saying that we can also do something in order to decrease level and to be of part of international community shows its commitment in Paris Agreement. But if you have the Paris Agreement signed, there is a need to align this framework. That is why it should be separated into parts, I guess. 실제로 이번에 방문한 아제르바이잔에선 꽤나 큰 풍력 발전 단지도 볼 수 있었고 COP29 회의장 옆에 있는 보육쇼르 호수엔 부유식 태양광도 떠 있었습니다. 호수 주변 잔디에 물을 뿌리고 조명을 밝힐 때 이 전기를 쓴다네요. R G-R-O-W O W A double. I said there is a commercial lake in Manhattan. 아제르바이잔 최초의 제로에너지 스마트 마을도 만들었고 카스피해와 바쿠의 풍력과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장장 1200km에 걸쳐 유럽으로 전송하는 녹색 쾌랑 구상도 발표했어요.
아제르바이잔은 2030년까지 전체 발전 용량의 30%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구상인데요. 그 일환으로 작년 10월 말에는 코카서스 지역은 물론 옛 소련에 속한 나라들을 통틀어 제일 큰 23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열었는데요. 이름하여 가라다그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이 발전소 사업자가 어느 기업인지 아세요? 바로 마스다르입니다. 작년 COP28에서 의장을 맡은 술탄 알 자베르 기억하시죠? UAE 국영 석유회사 CEO가 의장을 맡았다고 욕을 태배기로 먹었던 알 자베르가 실은 UAE 재생에너지 기업 회장직도 맡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스다르입니다. 그런데 마스다르, 알고 보니 이 동네에서 껌 좀 씹는 회사였습니다. 반카에 315메가와트, 빌라수바르에 445메가와트 발전소를 세우기로 했어요. 마스다르는 아제르바이잔에서 풍력까지 포함해 총 4기가와트의 계약을 맺었고 앞으로 10기가와트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아르메니아 아라가초튼에도 이 나라에서 가장 큰 20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를 카스피해 건너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지자, 셰라바드, 사마르칸트, 부하라, 나보이, 카시카다리아 이렇게 추진 중입니다. 대단하죠? Because the United Arab Emirates, they were clever enough to join the energy transition a bit earlier than the other Arabic oil rich countries. Saudi Arabia was a bit behind because Emirates never tried to deny of the climate change. They just studied the information. Okay, yeah, they were clever because I was present at the UN climate negotiations. Emirates, they never tried to argue with the climate change. Okay, if the requirements and the global situation is changing, we will change ourselves and we will invest in renewables. So that they do. 마스다르 버금가게 이 지역을 공략 중인 회사가 또 있는데요. 어딜까요? 이건 아제르바이잔의 재생에너지국 홈페이지인데요. 맨 위에 240메가와트 풍력 발전이 떠 있죠?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ACWA 파워가 계약했군요. UAE의 라이벌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아제르바이잔의 히제 압세론 프로젝트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태양광, 잔켈디 풍력, 카라타우 풍력 발전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같은 산유국이라도 오일머니로 실탄이 넉넉한 중동의 부자 나라들은 이렇게 출구 전략을 짜놓았고 이에 비하면 이카 지역의 산유국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My opinion is good thing to, this is the investment to the country, you know, this is the long term and the win-win situation. Like we have so many locals working there and for many years they will work there. It's always workplace for that region where the system is installed. Same time, small local EPC companies like us is learning and growing with cooperation with that projects. That's why I see only positive things from here. 그런데 갈 길 바쁜 이카의 집중력을 흩뜨리는 변수가 생겼으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에너지 전환이 지정학적 이슈에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금 상기시켜주죠. 이 장면은 이유와 아제르바이잔이 2022년 7월 가스 공급 2배 확대를 약속하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를 대체할 가스 공급원을 찾아 나섰는데요. 그 일환으로 아제르바이잔의 2027년까지 가스 공급을 2021년의 2배 수준인 200억 세제곱미터로 늘려달라고 한 거죠. 아제르바이잔의 석유와 가스는 거의 모든 것입니다. 전체 수출액의 90% 이상, 정부 예산의 50% 이상이 석유와 가스로부터 나옵니다. 그걸 2배로 늘려달라니 군침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겠죠. 문제는 5년 안에 2배로 늘리려면 당장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지 환경단체 에코프론트의 자비드 가라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아제르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천연가스 수출량은 223억 세제곱미터였고 이 중 114억 세제곱미터가 EU로 수출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총 239억 세제곱미터 중 120억 세제곱미터가 EU로 수출됐어요. 이 속도라면
연간 200억 세제곱미터를 EU로 수출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150억도 낙관적인 수치일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2027년이 되면 유럽의 가스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 아제르바이잔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So we have to invest more, we have to produce more, but there is a restriction with respect to financial institutions to finance fossil fuel projects. For instance, European Investment Bank completely took it out of their portfolio. EBRD has a small portion for fossil fuel projects. So how Europe wants to get more gas from Azerbaijan when first they do not provide financing, and second question is they want us to produce more and to supply more, and they do, by the way, projects related to interconnectors construction in Europe. But at the same time, they do not give us a guarantee that our gas will be needed for a long time. So we cannot invest billions only for 5-10 years and then not be able to recover the costs. Southern Gas Corridor and investments in Shah Deniz Stage 2 projects today did not yet reach the zero balance. We still are repaying the debts. So Azerbaijan, whatever we get from gas sales, we, cover the debts. 가스로 먹고 사는 나라 앞에서 오일머니 주겠다고 흔드니 갈팡질팡하게 되는 겁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 10월 원전 건설을 위한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수년 전부터 원전을 검토해왔지만 아주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Yeah, the largest nuclear testing site in the world during Cold War was in Kazakhstan. Semipalatinsk testing site had a lot of severe damages to the region, especially when it comes to its people, environment, and for the general well-being of the regional development. So the Soviet Union conducted a significant number of nuclear tests from 1949 to 1989, almost 50 years. And Kazakhstan is still recovering from this historical part of nuclear testing. And whenever the words of nuclear actually appears somewhere or the person hears it, actually can be a trigger for this trauma to be come again. 그럼 왜 갑자기 국민투표를 하게 된 걸까요? 카자흐스탄의 환경법 전문가인 바딤 니시는 이를 파워게임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Russia is trying after, their policy and their power was based on the gas supply to Europe. And now after the war in Ukraine, it's less and less powerful to gas supply to Europe or oil supply to Europe. That's why they're trying to find a new tool for money and also the power. Power, not the energy, but the power in political sense.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가스 수출은 이렇게 급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그리고 러시아가 자기 앞마당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의 세를 과시하며 집안 단속을 하기 위해 원전 건설을 압박하고 있고 카자흐스탄도 이를 마냥 무시할 순 없었다는 거죠. 국제관계 싱크탱크와 이 지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들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지적합니다. Yeah, that's power game. In principle, energy, it's a political, very politicized area. But nuclear power even more politicized. Right. Yeah, it's more politicized because you are not for. That's why renewables is better because at least you have market. Even for 1 gigawatt, you have company for Saudi Arabia, from Russia, from China, from Germany, from whichever region. That's many companies. You can easily choose between them. But with nuclear power plant, it's always like that's a big one.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은 작년 9월 원전 건설 국민투표 실시 계획을 밝히면서
동시에 카자흐스탄 북부 석탄 발전소 3곳을 업그레이드하는 60억 달러짜리 계약을 러시아와 맺었습니다.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삐친 러시아 마음을 풀어주려 에너지 쪽에서 러시아 손을 잡는 셈이죠. 석탄이든 원전이든 말이죠. 탈탄소 하나만 보며 나아가기란 역시나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거 재밌는 맛인데? 뭔가 짠 맛이 살짝 감도는데 그렇게 짜진 않고 약간 기분 탓인지 뭔가 기름 맛이 살짝 도는 것도 같고